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을 얼른 인식하시고 불필요한 피해와 상처를 받지 마시라고 열심히 영상 준비하였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댓글을 통하여 저희 토닥 채널을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모두 더욱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직장에서 만나는 나르시시스트 상사나 동료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는 시간을 빼면 집에서보다 직장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가깝게 일하는 상사나 또 동료가 나르시시스트이면 정말 많이 괴롭죠. 장시간 붙어 있으면서 일을 계속해야 하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면 저는 상사 중에 나르시시스트를 자주 접해본 것 같아요. 주위 지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나르 상사 때문에 고생한다는 분들도 너무 많고, 유독 상사들 중에 나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네, 나르들은 힘, 권력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여느 사람보다 엄청 강해요.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위 사람 착취하고 남의 업적 빼앗는 등의 행동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면서 힘을 얻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상사의 위치에 가는 경우가 많아서 여느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나르 성향이 강한 상사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직장 상사의 착취라고 하니까 옛날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제 머릿속에 있는 나르 직장 상사의 모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착취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새벽 시간이건 주말이건 막 시간 구분 없이 무리한 부탁을 해오고, 만약 자신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크게 화를 내고, 화를 낼 때 막 언성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막 쌍욕을 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또 아래 직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업무 능력이나 성실성, 부지런함 등으로 하는 것이 아닌 얼마나 자신의 승진이나 업적 쌓기에 도움이 되는지, 자신의 개인적인 부탁을 잘 들어주거나 얼마나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승진도 업무 역량이 아닌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아닌 개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부당한 방법으로 시켜주고, 그래서 조직 내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이미지거든요. 네, 감정 조절 어렵고 충동 조절 어렵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져야 하고 상대방 입장이나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특권 의식이 있어서 자신은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부류이다 보니까 나를 직장 상사는 직원쌤이 얘기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전에 상사가 자신이 요구한 바를 아랫사람이 못했을 때 정말 너무 폭발적으로 화를 내서, 심지어는 그 아랫사람이 임신부였거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또 저런 일로 저렇게 화가 날까 싶었거든요. 아래 직원이 뭐 한 가지 못 해준 건데. 그런데 이제는 그 건강하지 않은 심리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나르들의 막강한 힘과 권력에 대한 욕구는 결국 본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능감과 자격지심에 대한 반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직장에서 업적 쌓는데 혈안이 된 이유가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오르려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이런 업적 쌓는데 방해가 된다면, 즉 자신이 요구한 바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자신이 높은 위치에 가는 것에 대한 방해이고, 그 높은 위치에 가지 못한다면 무능감이 자극되면서 수치심 등 매우 불편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미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작은 아래 직원의 실수조차도 본인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그렇게 폭발적인 분노를 느낄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또 일부러라도 더 분노를 크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래 직원들을 조정하는 수단이죠. 앞으로 누구라도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큰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을 해서 아랫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게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죠. 원쌤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작년에 직속 상사 시달림에 못 이겨서 그 자살한 모 회사의 직원분 사건이 떠오르네요. 아무리 그 직장에서 상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랫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 또 뭐 화가 난다고 마구 소리를 지르고 또 욕하고 무안을 주고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언행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괴롭힘의 수위가 저렇게 높았는데 회사 내에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은 채 괴롭힘 그 사실이 묻히고 그 가해자는 그동안 상사 자리를 지속할 수 있었던 걸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네, 나를 상사로부터 부당한 괴롭힘이 있더라도 많은 경우 그런 괴롭힘이 그냥 묻히는 이유가 나르들은 힘과 권력을 중요시하기에 회사 내에서 힘을 얻으려면 탁월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의 피땀을 쥐어 짜내면서 좋은 성과나 업적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성과가 좋은 구성원을 놓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많은 경우 보호를 해주게 돼요. 또 나르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상대방을 사로잡는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이 잘 보여야 하는 상대에게는 정말 입안에 혀처럼 굴고 엄청나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르 상사의 상사는 나르 당사자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점들이 많은지, 주위 직원들이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가 나르 상사에 대해 반기를 들어도 오히려 나르가 좋은 모습만 보여준 윗사람들은 나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시기 질투를 한다는 등, 마음이 좁다는 등 뭔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 나르들은 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불리한 징계를 줄 것 같으면 정말 무섭게 반격할 수 있어요. 평소 자기가 회사를 상대로 장기간 모아온 불리한 증거들을 내세우면서 뭐 회사 내 영업 비리라든지 자신의 상사의 개인적인 치부라든지 이런 것을 내세워서 호되게 회사를 역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또 나르들은 고소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면 변호사를 대동해서 회사 내 큰 소란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나르를 건드리니 조용히 피해가고 싶은 거죠. 나르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가 나르일 때도 정말 힘들죠. 뭐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필요하거나 윗선에서 일한 티가 나는 업무들만 골라서 하고 그 외 귀찮은 일은 교묘하게 다른 동료들에게 미루고 그 상사에게는 정말 갖은 애교를 부리고 알랑거리는 한편 자기와 이해관계가 얽히는 동료들에게는 정말 차갑다 못해 매섭게 공격적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업적을 은근슬쩍 자신의 것을 빼앗고 승진이라도 걸려 있으면 당당하게 실력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쟁 상대를 스미어 캠페인시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상사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자신이 부당하게 승진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경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나르 동료 또는 직장 상사가 있을 때에는 우린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 내가 그동안 노력과 정성을 쏟아부은 직장에서 나르에게 부당하게 당하면서 내 입지가 불필요하게 흔들리게 되면 정말 분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나르 당사자에게 직접 반기를 들거나 회사 내 루트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문제 제기 이후에 나르에게 더욱 많은 괴롭힘을 당해요. 나르들은 천성이 분쟁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한테는 너무나 괴롭고 큰 스트레스 있는 이런 분쟁 상황이 나르는 괴롭기는커녕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까지 구해서 반론 내용을 준비하고 이 모든 과정이 정서가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무척 힘드는 과정이지만 나르에게는 자신이 이겨야 하는 게임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분쟁을 즐기면서 신나서 하는 사람을 정서적으로 건강한 이들이 무슨 수로 당해내겠어요. 그리고 나르들이 정정당당하게 싸울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들을 이 싸움을 이기려고 나에게 부당하게 덮어씌우기도 해요. 저는 어떤 경우 큰 조직 내에서 범법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승진 자리를 부당하게 얻어낸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자 피해망상 환장하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몰아세우는 상황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직장 내 나르의 만행에 대해 내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나르로부터 엄청난 공격과 후폭풍이 올 것이라는 것. 왜냐?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이고 자신의 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킨 상대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낄 테니까요. 또 상대 나르가 정말 명백한 잘못을 했더라도 결국 회사에서도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내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이런 인지 없이 섣불리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장 내 오가는 모든 자료들을 저장해두세요. 이메일, 문자, 회의록, 필요하면 녹취록을 만들어서라도 전부 저장해두시고 회사 컴퓨터가 아닌 개인 전자기기에 저장해두세요. 그 이유는 만약 나르와 대치되는 상황이 오면 객관적 자료 없이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나르는 모든 상황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부인할 거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회사에서도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요. 또 내 일적인 업적 또한 내가 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나를 상사나 동료들은 다른 사람의 업적 가로채기 하는데 아주 능통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무에 쏟은 나의 기여도를 증명해 줄 자료를 꼭
지니고 계세요. 또한 나르들이 자신의 업무적 실수를 나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고요. 또 많은 경우 분해서라도 억울해서라도 저 나르 자식 나갈 때까지 나 여기서 안 나가고 버틸 거야 하고 이 악물고 버티는 분들이 많은데, 나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업적을 만들어내고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주위 사람들 착취하고 짓밟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면 여느 사람보다 한 곳에 오래 머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아무리 버티려고 노력해도 언젠가는 나르보다 먼저 탈진해서 떨어져 나가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높겠고, 그런 경우 당사자가 아무것도 못 챙기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회사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왜냐? 안간힘을 다하며 버텼지만 이제 더 이상은 나르의 횡포와 이를 두둔하는 부당한 조직에서 못 견디겠어서 손을 확 놔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느니 회사 내 나르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내 회사는 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다. 뭐 그런 경우라면 조용히 티 안 나게 탈주 작전을 세워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나에게 더 맞는 직장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다만 조용히 물색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직장으로 내가 옮기려고 하는 것을 나르가 혹시라도 알게 되면 나에게 배신자라고 부르며 그거 갖고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 알아보는 직장이 지금보다 급여는 낮을지라도 나르의 만행, 이 너시스틱한 문화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올바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면 나의 멘탈과 건강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장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 병원에서 일을 해봤는데 정말 어떤 곳은 그 나르들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래 근무한 얼마 안 되는 선한 심성을 지닌 선생님과 이제 뭐 친해진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또 배려심이 깊고, 온화한 분들은 장기간 나르와 나르의 추종자들인 그 플라잉 몽키들의 착취에 못 이겨서 결국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르 상사를 주축으로 그 나르적인 문화가 직장 내 형성이 돼서, 즉 실력이 아닌 그 나르의 입맛에 얼마나 맞게 구는지, 또는 나르 상사의 필요에 따라 자꾸 인센티브가 책정이 되고 또 진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나르나 플라잉 몽키들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묵묵히 뒤에서 일을 열심히 하던 넌 나르들은 똥이 더러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하면서 나가버리니까 그분들이 도맡아온 역할이 비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로 눈에 띄지 않는 굳은 일, 또 직원 간 가교 역할을 많이 했는데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들 위해 희생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 나르들이나 플라잉 몽키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도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 그분들이 빠지고 나서 조직 전체가 분위기 정말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양질의 사람들은 더욱 안 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조직 전체가 휘청거리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얼른 떠났어요. 어둠의 기운이 너무 강한 곳이라서요. 직장 내 괴롭힘 수준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만나는 나르들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크고 작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개인적인 경험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직장 내 나르의 괴롭힘을 잘 극복하신 분들도 그 비법을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